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사이값 정리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거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랄게요. 함수 fx가 다 친구 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 값이랑 fb 값이 다르다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우선은 좀 끊어서 보면 함수 fx가 일단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 돼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a랑 fb가 다르다 이런 거를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fc가 k가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래프적으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FA라고 나오고요, 하나는 FB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맞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어때? 서로 다르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요? 연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K라는 값을 그을 거야. Y는 K라는 선을 그을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치? 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 그어도 돼요. 여기 그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그어도 상관없어. 자, 그냥 FA 값이랑 FB 값 사이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긋더라도 이 fx라는 그래프랑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저렇게 써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fc가 k가 되도록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y는 k라는 선을 그었는데 이 지점이 fx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점은 c라고 잡는다고 했었을 때 fc 값이 되지 않겠냐. 다시 얘기하면 c, fc라는 좌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fc라고 하는 값이랑 k랑 같아졌지. 그런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그래프는 연속이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것의 의미는 이 그림처럼 진짜로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교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FC K를 만족하는 C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자, 근데 그 C라는 건 당연히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왜 저런 조건을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A라는 지점에서부터 그래프를 선생님 이렇게 막 그릴게.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치? 불연속인 그림을 그린 거야. X는 A라는 지점, 그 다음 X는 B라는 지점. 그래서 불연속인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내가 A라는 함수값, 여기가 FA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여기가 FB가 될 거야. B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떠한 선을 긋는다고 했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그었다고 쳐봅시다. Y는 K.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놈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K가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넣을 수 있는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자, 따라서 연속이어야만 이 FA라는 값과 FB라는 값 사이에 있는 어떠한 K를 긋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FC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 여기가 X가 A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X가 B인 지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FA 값과 FB 값이 같아져 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분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이값 정리에서는 FA와 FB 사이의 의미의 값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이값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을 수 있는 K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연속이 돼야 되고 FA 값과 FB 값이 다르다라면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A에서 X는 A라는 지점부터 X는 B라는 지점까지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K가 아무거나 그어도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교점이 생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F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그 K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만 하면 이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럼 이걸 배웠느냐까지 가야 되는데 사이값 정리를 왜 배우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랑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즉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이며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 = 0이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fx = 0은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활용을 하겠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닫힌 구간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돼. 이건 이제 이해한 거 맞지? 자, 그리고 FA 값이랑 FB 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이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x = K를 만족하는 X가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 어디 사이에서? A랑 B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가 적어도 하나 존재. 단 이때 이 X는 A랑 B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이게 우리 아까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좀 간단하게 쓴 건데, 갑자기 얘들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 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래. 이거 그래 맞잖아.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FA와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라고 돼 있어. 분명 우리가 배우기로는 FA가 FB랑 다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서로 다른 부호라고 얘기를 하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사이값 정리를 쓸 때 이 내용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K와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거야. 이렇게 하나를 쫙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 X는 A라는 지점, X는 B라는 지점을 잡았을 때 어떠한 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애초에 Y는 0이라는 선을 먼저 긋고 시작할 거야. 이해했어? 자, 여기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접근을 했다면, 이 빨간색 중에서 그냥 나는 Y는 0이라는 걸 먼저 긋고 시작할 거라고. 그런 다음에 F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X는 B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면, 됐죠? 여기가 FA 값인데 이 값이 0보다 어때? 작아. 여기가 FB 값인데 이게 Y는 0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fx가 뭐이기만 하면, 연속이기만 하면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든 또는 이렇게 이어지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어지든 결국은 연속이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선과 적어도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랑 똑같은 건데, 사이값 정리는 얘들아 여기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만약에 Y는 4였다, Y는 3이었다, Y는 뭐 1이었다, Y는 0이었다 이렇게 선을 막 그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누구만 긋고 시작하겠다고요? Y는 0만 긋고 시작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이때 아까 전에는 그냥 이 두 개가 다르기만 하면 그 사이에 임의의 값을 긋는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y는 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fa 값과 fb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가 음수면 다른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렇고 이 함수가 모이기만 하다면, 연속이기만 하다면 무조건 누구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y는 0이라는 선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fx라고 하는 그래프 또는 관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되는 x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교점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 x는 어디 사이에 있는 x다? 당연히 a랑 b 사이에 있는 x다. 됐죠? 이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낼 수 있고, 그래서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을까? 됐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려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긋는다 안 긋는다? 긋는다의 개념이 아니다. 더 이상 사이값 정리에서는 fa 값과 fb 값이 다르면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어도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뭘 할 때는, 활용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활용이거든요. 활용을 할 때는 결국은 y는 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어떤 그래프가 저걸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를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선, 이 파란색 선 있죠? 이 선이 결국은 FA라는 지점과 FB라는 지점의 사이 값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게 사이 값이 됐다라는 건 FA든 FB든 서로 부호가 달랐어야 됐다. 그래서 만약에 FA가 지금 그림처럼 음수라면 FB는 양수가 돼야 됐다. 그리고 연속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y는 0이라는 선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테니 fx 이꼴 0이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fx 이꼴 0이라고 하는 것을 푼다라는 건 결국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이 방정식의 해를 찾자가 아니라 뭘 찾았다? 맞습니다. 해의 존재 유무를 밝힐 수 있다로 결론을 짓는다면, 아, 사이값 정리는 방정식 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왜 저래야 된다? 우리는 y는 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fa 값이 fb 값이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기만 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 이꼴 0이 되도록 하는 c가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fx 이꼴 0은 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방정식 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밝힐 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워왔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 까먹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간간히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수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다음에서 우리가 좀 문제풀이가 간단합니다. 솔직히 여기 연속 함수의 성질은 문제풀이 자체도 간단할 거니까 빠르게 지금 바로 이어서 같이 볼게요.